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의 시작 김연홍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주시는 김연홍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함께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뒀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문자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김연홍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큰 폭으로 올랐던 우리 양시장, 금요일에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추수감사절로 인해 쉬어갔고 국내 증시는 연이은 부진한 거래대금과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나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등 시장은 둔감해진 모습입니다. 양시장은 장 초반부터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그나마 오전 한때 상승 전환을 시도했었지만 상단은 제한됐습니다. 양시장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장 초반 1333원까지 올랐었던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화 약세에 13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종가 4원 50전 떨어진 1323원 70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14%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종가는 2437포인트였고요. 코스닥은 위메이드 그룹주가 일제히 하한가로 마치면서 낙폭이 더 깊었습니다. 0.63% 하락한 733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매매 동향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4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물량을 담았지만 지수를 상승시키기에는 부족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매도 우위 포지션이었습니다. 개인은 300억가량 사들였고 기관 역시 3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인한 전일 휴장에 이어서 이날은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하면서 뉴욕 증시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소비가 얼마나 증가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까지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지출을 늘려왔지만 소매업체들의 실적 경고로 연말 쇼핑 기대는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1950년 이후로 71번의 블랙 프라이데이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오른 날은 50번이고 해당 기간 블랙 프라이데이의 S&P 500 지수는 평균 0.3% 올랐습니다.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얼마나 열릴지는 미지수인데다 중국이 큰 변수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집단적인 봉쇄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전 세계는 불안한 눈빛으로 중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45% 상승으로 마쳤고 나스닥은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다 0.52% 하락, 그리고 S&P 500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0.03% 빠지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지난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연홍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홍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도 들어보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 얘기 들어보면서 이번 주 시장 전략 함께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한 주의 시작 오늘도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시청자분들께 아침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그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장과 지수, 그 섹터와 종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밀키트를 전해드리도록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현웅 전문가님과 이번 주도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우산 잘 챙기시고 수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12월이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11월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전문가님께서 선정해 주신 종목들 수익률 리뷰부터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저희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 오늘의 투자 전략 밀키트에 담아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밀키트는 섹터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셨던 분들만 얻어가실 수 있었던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에너지 섹터, 특히 친환경 에너지 섹터 강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 바로 태양광 관련된 OCI였는데요. OCI 가격 전략 어떻게 선정해 주셨는지 종목 선정 이유와 또 타이밍 관련해서도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태양광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OCI는 태양광 쪽이 두 번째 정도 이제 레벨이 되는 업체예요. 네. 일단 선정한 이유는 일단 뭐 차트를 주로 이제 봤고요. 그래서 차트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OCI. 매도까지 같이 차트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에 제가 한 요쯤에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쌍바닥으로 보고 일단 매수를 했고, 네, 또 태양광이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일단 미국 쪽에 IRA 감축 관련해서 1차 수혜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우디 왕세자 이제 방한하면서 또 에너지 쪽에 협력이 굉장히 가시화될 거다. 이런 그 호재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도주는 하나솔루션이죠. 태양광의 1위 업체는 하나솔루션인데 네. 이제 차트상 OCI가 더 좋아 보여서 매수를 했습니다. 해서 쭉 이제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난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날 이제 회사에서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그 뉴스를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이슈가 있는데 네. 근데 인적 분할이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제 초반에는 좀 뭐 6% 가까이 올랐다가 바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 하락을 길게 했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한 건 아닌데 향후에 이제 기업 가치에 조금 훼손이 갈 수도 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그 태양광 부분을 네. 이제 홀딩스 이제 모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네. 이제 어떤 그 오너 차원에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뭐 저는 원칙대로 일단 요 10일선 하락할 때 바로 손절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4% 정도 했고. 네. 근데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 올랐어요. 네. 그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 같은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섹터에 문제는 없었는데 네. 이 개별적인 기업의 리스크 때문에 손절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게 콘텐트리 중앙이라고요. 네. 콘텐트리 중앙도 알려주셨던 종목이죠. 콘텐트리 중앙은 사실 조금 우상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매도했을까요? 네. 콘텐트리 중앙은 제가 요날 바로 이제 요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매수를 해서 네. 목요일 날 바로 매도를 했는데 하루 만에. 수요일 날 제가 밀키트에서 그 추천 드렸었거든요. 네. 미디어 콘텐츠주를 쌍바닥 상승 나오는 것 같다. 네. 그 중에서
콘텐트리 중앙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뭐 안정성에 있죠. 중앙일보사 이제 관련 회사고 그래서 일단 안정성에 탄탄한 위주를 모기업. 두고 네. 일단 매수를 했는데 탄력은 좀 작았어요. 다른 미디어 콘텐츠주에 비해서.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 같은 이제 그 섹터에 속하다 보니까 또 핵심 테마다 보니까 바로 반등을 해서 그 다음 날 61선 저항 받을 때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1차 매도를 하고 이제 좀 조정을 보면서 한 120일까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재매수를 좀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TCC 스틸 TCC 스틸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 종목은 좀 금속 쪽으로 TCC 네. 스틸은 요 니켈 관련주로 네. 제가 밀키트도 이제 섹터 말씀드렸고 이제 니켈 관련주 약간 후발주 쪽으로 해서 제가 매수를 추천드렸어요. 네. 매수 추천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하고 바로 이제 올랐는데 탄력이 좀 떨어졌죠. 이것도 약간 후발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21선 일단 저항을 받을 때 1차적으로 그냥 매도를 했고요. 네. 다시 조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2차 매수도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세 종목, 네. OCI는 손절매, 그다음에 콘텐츠 중앙, TCC는 익절해서 네. 그런 그 리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우리 밀키트에서 선정해 주셨고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에서만 공개해 드렸던 그 종목들의 수익률 리뷰 들어봤습니다. 일단 태양광 관련해서 OCI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자체 이슈가 있어서 일단은 손절매를 했지만 2차 매수 지금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만약에 OCI 최근에 좀 각광받으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다 하시면은 계속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될까요? 태양광 자체가 성장 섹터거든요. 네. 성장 섹터인데 이제 개별 기업 리스크가 좀 불거진 건데 네. 일단 이쪽 분할이 투자자에게는 불리하진 않아요. 회사를 쪼개는 게 아니고 네. 새로 회사 하나 만들어서 그 주식을 또 이제 기존 주주한테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리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영상에 조금 리스크 차원이 있다고 보는 건데 뭐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실적이 뒷받침 된다 그러면은 현 단계에서는 크게 뭐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외인들도 매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메이저 네. 매수가 나와서 현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좀 보유하시면서 추가 매수는 뭐 하지 마시고 네. 현 상태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OCI 지난주 종가 97,700원에 맞췄는데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추가 매수는 일단 조금은 지켜보시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은 그 리스크가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sek터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TCC 스틸과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주 후반에 장이 조금 빠졌었는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올라왔던 종목들이고요. 이런 종목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밀키트에 담아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오늘은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면 좋을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률 리뷰 들어봤고요. 일단은 이번 주를 잘 열면서 지난주가 수요일, 목요일에 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네. 금요일에 살짝 조정받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 이번 주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일단 미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우리 시장 이번 주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국 시장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네. 이제 휴장하는 바람에 사실 저희 시장이 조금 앞서가고 있어요. 항상 미국 뒤따라가다가 처음으로 그렇네요.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좀 앞서가서 네.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를 보면은 한국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 또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네. 좀 주안점인 코스닥에 있어요. 코스닥에 있는데 코스닥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어떤 그 실적 우려 때문에 네. 경기 불안 때문에 어떤 뭐 리스크 신용 경색이나 이런 리스크 때문에 네.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보이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한번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닥. 일차적으로 이제 21선까지 하락을 했었죠. 네. 지난주 초반까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쭉 올라왔거든요. 바로 이제 갭 상승하면서 이제 5일, 뭐 10일 연달아 계속 돌파해서 금요일 날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5일선 지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전환점인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5일선 지지하는 모습, 11선이구나. 11선이죠. 11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서 오늘 추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121선까지 가는 기술적 반등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조심하실 거는 이제 코스피도 지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고 21선까지 왔다가 지금 되돌림 과정에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선이 저항이 되고 있어요. 아까 코스닥은 11선이 이제 지지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선이 저항이 되고 있는데, 이 저항을 뚫는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갈 수가 있고, 이게 만약 저항을 못 뚫는다 그러면 바로 이제 하락이 다시 쌍봉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지금 되돌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매물도 좀 비중 축소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집중하시면서 코스닥도 기술적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대형주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이제 대형주 쪽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성장주 쪽에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 후발주 쪽에 소재나 장비 업체 실제 보니까 금요일 날 소재 쪽과 장비 쪽은 좀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네네 좀 보이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그래서 그쪽에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이제 원자재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쪽과 원자재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업체도 좀 아직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게임이 좀 금요일 날 많이 하락했는데 네. 업체별로는 또 이제 반면에 외국인들이 매도 의견을 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냈는데 그 게임 업체별로는 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완전히 뭐 매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좀 오전에 좀 보시면서 방향을 게임 업체도 반등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게임 업체도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이제 후발주 쪽하고 원자재, 네. 게임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코스닥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전망 코스피 코스닥 차트 분석 통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부분과 연결해서 이번 주도 역시나 키포인트는 코스닥이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이제 성장주, 2차 전지, 반도체 관련 후발주자들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엔 사실은 그 위믹스 이슈 때문에 네네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장에서는 조금 주춤했지만 그래도 아직 다시 딛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장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간 8시 49분 예상지수 체크해보고 본격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장 얘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양시장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진입 구간에서는 사실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네요. 코스피는 0.14% 정도 올리면서 2,441선. 코스닥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지난주 종가 마찬가지 733포인트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개장 후에 다시 지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 얘기 그러면은 게임즈 얘기 나왔으니까 그 위믹스 관련된 얘기부터 해볼게요. 위믹스가 결국에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상장 이제 폐지가 되는 수순을 밟았고 이게 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 게 그 기업 측에서는 상장 폐지될 만한 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반박을 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위메이드 그룹주들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셋 다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다른 게임주들 P2E 게임 관련주들이 특히 큰 폭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좀 이제 주식시장보다는 암호화폐 쪽이기는 한데 전문가님 이 이슈가 어떻게 좀 길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은 FTX 관련해서도 좀 악영향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 가상화폐 관련 이제 뭐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발생한 그 위믹스 사건도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은요. 어떤 그 위험 관리의 실수보다는 또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거거든요. 추세적인 하락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인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회복되는 데는. 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된 게임주나 이쪽 비트코인 이쪽 업도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으실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회복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가상화폐 쪽은 당분간 주의하자라는 의견이신데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제 위믹스 관련해서 위메이드 쪽 국한된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게임주들도 오래 걸린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게임주들은 그냥 잠깐 일시적인 영향이고 올라올 거라고 보실까요? 그 미국에서도 그 미국 게임주 중에 유명한 업체가 있거든요.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블리자드. 네. 그 업체도 보니까 한 4% 정도 빠졌어요. 물론 이거는 뭐 어떤 가상화폐 문제는 아니고 네. 이제 MS하고 이제 합병 지연에 따른 거다 이렇게 했는데 또 반면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게임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나왔거든요. 금요일 날. 네. 근데 그 사유가 신작 발표가 부진하다 이런 사유예요. 네. 향후 사업성이 신작이 계속 뒷받침되면서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중국하고 일본 게임 업체들을 더 높게 봤거든요. 네. 매수 의견을 내면서 우리는 매도 의견을 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상화폐 관련 게임주는 뭐 위메이드 이런 업체들은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업체들은 다 하한가를 쳤고 금요일 날. 그 반면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외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펄어비스는 생각보다 그 와중에 좀 버텼어요. 네네. 반면에 외국인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것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그 카카오 같은 것도 외인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반면에 펄어비스나 또 몇몇 종목을 보니까 외인 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반면에. 그래서 게임주 간에도 좀 차별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게임주 중에도 펄어비스나 이런 좀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안정된 업체 쪽으로 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쪽에는 투자해도 괜찮다. 오늘 아침에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주 속에서도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게임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은 큰 대형주 위주로 뭐 말씀해 주셨던 펄어비스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 위주로 지켜보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당장 단호하기보다는 일단 오늘 장 조금 지켜보시면서 투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 위메이드발 게임주 하락장의 여파도 있지만 카카오가 그 국세청에서 네네, 특별 맞습니다. 세무조사 네네. 진행한다고 네네. 하면서 네네. 카카오 그룹주들도 사실 뱅크 말고는 조금 내림세로 지난주를 마감했는데요. 카카오도 2.2% 넘게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3%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좀 카카오 그룹주의 큰 악재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카카오 그룹주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조금 반등하나 싶더니 또 악재가 터진 느낌이라서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카카오그룹이 많이 하락을 했죠. 지난번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네.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조정 갔었거든요. 네. 그 조정 마무리 국면이었는데 또 그런 악재가 터졌는데 그 카카오그룹 내에 이제 개별 기업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뱅크 여기는 지금 또 상승을 했어요. 금요일 날 상승했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인하고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개의 업체 전부 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50% 정도 급증을 했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네. 거의 흑자 임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그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내에서 이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룹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는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네. 괜찮지 않을까 보수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카카오그룹 좀 언제쯤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요? 항상 카카오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주의를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카오가 조금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카카오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근데 손절하기에는 좀 손해가 큰 분들이 많을 것 카카오 한번 같거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 지금 카카오 차트 뭐 보시겠습니다. 계속 폭락했었죠. 하다가 이제 반등 나왔다가 다시 12선까지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는데 금요일 날 좀 악재가 나왔죠. 근데 예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네. 일단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제 조정 마무리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급상에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오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60일선을 뚫는다 그러면은 네. 카카오 그룹주도 리스크가 일단 뭐 뉴스에 악재는 사라 그러니까 정식 경험상에는 네. 또 금요일 날 크게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빠지진 않아서 오늘 양봉을 해서 60일선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뭐 그룹 리스크도 좀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리스크 탈출 여부가 오늘 카카오 모습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양봉으로 60일 돌파할 수 있느냐. 돌파한다 그러면 카카오 그룹 리스크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그룹 내에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쪽이 네.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 지난주 종가 56,100원으로 마쳤는데요. 2% 정도, 2.2%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일단 오늘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1선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그 그룹주들 중에서 그래도 실적 모멘텀이 있는 카카오페이나 뱅크 쪽 관심 있으신 분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종목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장에서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 중에 광무가 그 리튬 관련 네.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엔캠과 리튬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나오면서 시간외에서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좀 기업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받아들여질지 조금 예측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광무가 차트상으로는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요? 네, 차트상으로는 뭐 지금 광무가 관리업체예요. 관리업체. 네. 네, 구분하는 관리업체인데 뭐 차트상으로는 뭐 거의 뭐 바닥 상태죠. 바닥이고. 네. 근데 지금 저 좀 동시효과 상황 보니까 벌써 네. 한 2% 정도 올랐거든요. 보니까 20% 가까이 올라서 네. 뭐 갭상승 출발할까요? 네네 출발해서 일단 관리업체이기 때문에 네. 조금 뭐 뉴스야 뭐 가장 확실한 뉴스죠. 리튬 쪽이니까. 근데 이제 회사의 경영상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보려 하시는 네.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광무 일단은 지난주 종가는 3,210원이었고요.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현재 갭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업적인 측면으로서 봤을 때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일단 리튬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차트상으로 보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요. 대동이 지난주 금요일에
14% 정도 크게 올랐잖아요. 근데 대동이 뭐 그 농업 농기계 쪽에서는 대장주처럼 끌고 가고 있는데 농업 플랫폼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문가님 의견 궁금합니다. 대동이 농기계 업체 1위 업체거든요. 국내 이제 수위 업체인데, 네. 물론 이제 그 농업 관련 플랫폼 기업 선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네. 지금 농기계 업체들이 지난 주말에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미국의 네. 디어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농기계 업체거든요. 그 업체가 실적이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더라고요. 일단 거기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 농기계 업체가 지금 그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네. 이제 소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농기계 교체 수요가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더 큰 거는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네. 농기계의 첨단화, 뭐 고기능화 이런 게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 농기계 업체가 향후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TYM이라는 업체도 있거든요. TYM. 예, 네. 이거 2위 업체인데 이 업체도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 날. 맞아요. 그래서 농기계 쪽이 어떤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대동이나 TYM은 1차로 많이 올랐고, 그래서 쌍바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3위 업체 중에 아세아텍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아세아텍. 예, 네. 이거 3위 업체예요. 근데 이 업체는 뭐 거의 안 올랐더라고요, 아직. 근데 뭐 업력도 45년 업력이고, 네. 이익 증가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농기계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제 대동이나 그 TYM은 조금 조정받는 거 보시고 아직 올라오지 않은 아세아텍 같은 업체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금요일 대동 14% 상승했는데요. 장 초반 오늘은 현재 양지수가 지금 일단 빠지면서 따라서 1%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하면은 농기계 쪽에서 우리나라 1위 업체로 볼 수 있고 2위 말씀해 주셨던 2위 업체라고 볼 수 있는 TYM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TYM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TYM은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 5%, 6% 가깝게 올랐다가 오늘도 한 강보합권 정도 네.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오른 종목에 따라 들어가면 리스크가 크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전문가님께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농기계 관련 종목도 찝어주셨습니다. 3위 업체로 볼 수 있는 아세아텍. 아세아텍 어제 종가 2,780원이고요. 아세아텍도 오늘은 일단 시장 흐름에 따라서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고 아직 오르지 않았을 때 진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농기계 관련해서 대동 그리고 TYM, 아세아텍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테마로 넘어와서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애플페이가 뭐 11월 30일에 국내 서비스 한다 안 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지만 다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오늘 11월 28일 이제 곧 아마 시범 서비스 돌입하고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크게 움직였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였었던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하잉크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전문가님 혹시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도 있으신지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시범 서비스 돌입할 거기 때문에 모멘텀 끝났다, 발 빼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종목들을 제가 쭉 봤는데 보니까 네. 기대감은 이미 이제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차트상에. 네, 네. 그래서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네. 실제 이제 그게 가시화가 되는지 요걸 이제 확인하신 단계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그러면은 그 종목들 대체로 다 비슷한 흐름을 네네. 가져오고 있었을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정보통신 차트 통해서 한번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모멘텀이 지금 빠지고 있는 위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네,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지금 보시면은 네. 일단 지난주 뭐 120선을
지지받고 올라서 조금 오른 상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이 주봉 보시면은 주봉상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주봉상에는 뭐 지금 많이 오른 상태고 고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월봉상에도 지금 4개월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다. 뭐 다른 업체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된 업체들은 이제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사업 실제 이제 개시를 보시면서 재매수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정보통신 고점이 10월 중순에 18,150원이었고요. 현재는 16,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투자하는 걸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 애플페이 서비스가 어떻게 돼가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좀 올랐을 때 들어갔다 하면은 가지고 있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네. 손절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매도 이렇게 타이밍. 보여집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좀 매도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서도 한국정보통신 차트상 확인해 보시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들 중에서 그 캐리소프트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로 시작을 해서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어린이 관련된 콘텐츠들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 캐리소프트에서 만든 영화가 중국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네. 기대감이고 지난주에 저희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게 미디어 콘텐츠들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캐리소프트랑 연결을 해서 이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이번 주에도 강할까요? 어떻게 흐름 보고 계신가요? 네, 캐리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한한령 관련해서 수혜를 받은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네. 이제 콘텐츠주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위즈익 스튜디오 한번 볼까요? 또 네. 후발주인데 요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일단 121선까지 돌파했다가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미디어 콘텐츠도 비슷한 모습이더라고요 보니까 선발주들은 조금 앞서가는 주도 있는데 거의 뭐 위즈익 스튜디오와 비슷한 모습인데 네. 일단 121선까지 돌파가 돼서 이게 지금 그 5일선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라 네. 이게 120선 지지가 될지 아니면은 다시 5일선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보시고 아직 기술 반등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제 5일선 120 골드까지는 기술 반등이 나오니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지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들은 재매수 여부 검토하시는 게 현재는 한 2분의 1 정도는 매도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주들 얘기, 그중에서도 전문가님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위즈익 스튜디오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관련주들이 좀 비슷한 흐름을 다 같이 보이고 있는 추세고 이틀 정도, 한 오늘장, 내일장 정도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시간 9시 9분 막 지났는데요. 지수와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고 오늘 장에서 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부분 관심 가지면 좋을지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도 미디어 콘텐츠들 강하게 흘러갈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현재 지수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상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양지수가 하락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큰 폭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넘게 빠진 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412선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코스닥도 비슷하네요. 0.9% 정도 내리면서 726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장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 상황 짚어보고 넘어가시자면은 양시장에서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300억가량 좀 강하게 저가 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900억, 기관이 500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500억 정도 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늘 장 초반 굉장히 급등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환율 지난주 금요일에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마쳤는데 오늘 장에서는 13원 넘게 다시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1,330원 선으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현재 1,337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 9시 10분인데 초반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오후장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장 이런 시장 하락장 속에서 투자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은 미디어 콘텐츠주들 말고 오늘 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서 투자를 해보면은 좋을까요? 네. 지금 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 네. 지금 11선 저항을 현재 뚫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20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인데 네. 코스피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기존에 많이 올랐던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대형주 쪽에 요거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스피 영향으로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11선 지지를 깼어요. 5일선도 깨고 하락하는 모습인데 코스피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주도주 쪽에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후발주, 그다음에 뭐 빅테크, 한한자 이런 쪽은 조금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조금 이제 방어주 쪽이나 아니면은 에너지 쪽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전략이 오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장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다.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다. 양시장이 모두 일단은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의하시면서 일단은 조금 관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금리 조절이 끝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가 한 번 더 남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영향이 크게 있을지 사실은 대부분 빅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장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으로 보고 계세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나 코스닥 네. 쪽에 좀 기대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다우나 코스피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되돌림 과정을 마치고 이제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조금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코스닥이나 나스닥 쪽에 이제 지지가 나오고 네. 반등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산타랠리는 좀 금년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12월 FOMC 한번 남아있고 그 큰 흐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산타랠리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반등이 나온다면은 코스닥이나 나스닥 쪽에서 나왔어야 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올 연말은 이렇게 흘러가고 내년 한 상반기 이후부터를 노려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지난주에 얘기를 해주셨을 때는 내년 상반기 좀 지나고부터 반등장 나올 것 같다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유효하신 거죠? 경기 측면에서는 내년 하반기 초나 네. 2분기 말이 이제 경기 바닥이라 본다 그러면은 주가는 뭐 연초에 반응이 하죠. 연초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올 텐데. 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연초에 이제 쌍바닥이 나오면서 한 3월이나 4월 경이면은
조금 상승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경기 측면에서는 내년 2분기 말 하반기쯤부터 반등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빨리 반영해서 3월, 4월쯤부터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그때까지 관망하면서 기다리고 다른 쪽 투자를 노려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지금도 좀 많이 바닥이고 저가다 지금 줄 수 있을 때 줍자 좀 이런 의견이실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네.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60일선하고 120일 골든하는 과정을 위해서 현재 좀 되돌림 과정 마무리하고 수렴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하락한다기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 성격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 성격이라 네. 요 수렴 과정을 이제 박스권의 수렴 과정을 거칠 텐데 아마 종목별 개별 종목별로는 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반등 모습이 개별 종목으로는 그래서 뭐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해서 어떤 트레이딩은 관점을 유의하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조금 좀 일르고요. 네. 조금 조정 받아서 어떤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121선이나 61선 근처에서 한번 좀 매수를 좀 노려보는 게 어떠실까? 개별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일단 내년까지 투자 전략 길게 보시자면 개별 종목 위주로 121선, 61선 추이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9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17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오늘 장에서 투자 전략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만한 메인 재료를 밀키트로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를 여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일단 장 초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올라올 만한 섹터, 테마, 종목 찾아내는 게 저희가 할 일이겠죠. 자,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시장이 이제 코스피가 이제 조정에 들어가면서 코스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의 밀키트는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모멘텀이 있는 도시가스 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안 그래도 이번 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실제로 도시가스 관련된 섹터에서 종목들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주목해 보셔야 할 메인 재료는 바로 도시가스 관련주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세한 종목이 알고 싶다 또는 매도 매수 타이밍이 나는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입장하실 수 있고요. 김현웅 혹은 밀키트라고 3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 장에서 도시가스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에 또 우리나라의 축구 경기가 예정돼 있죠. 다 함께 응원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저희 또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